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이 왜 중요하냐? 이 설계 변경을 제때 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보통 공사에 들어가고 소소한 변경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준공 낼 때 보니까 이거 정식 설계 변경 사유인데 왜 그때 변경을 안 했지? 라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설계 변경의 사유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설계 변경 사유가 될까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설계할 때 이 공간의 사이즈를 정할 때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그 공간들을 각각 줄자로 직접 재면서 설계된 것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좀 비교해 가면서 정말 여기가 적절하게 나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기초를 다지고 목매김을 할 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집이 작게 느껴지거든요. 이때 많이들 마음이 좀 변하십니다. 집이 너무 좀 작은데? 하고 좀 키우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이에요. 이 면적도 5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은 소소한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즉 준공할 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50제곱미터 이내라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10% 이내까지만 이제 소소한 변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높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높이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가 천정부를 높이고 싶은 데가 있고, 또 가끔 처음에 다락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다락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다락을 설치하다 보면 전체 높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높이 변경도 1m 이내에서는 나중에 준공할 때 일괄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m라고 해도 이 전체 높이의 또 10% 이내에서만 소소한 변경이거든요.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또 예상치 못하게 설계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건물의 위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1m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건물을 살짝만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공 날 때 보니 1m, 2m 이렇게 옮겨진 경우들도 빈번하거든요. 1m 이상이 되면 역시 정식 변경 사유가 됩니다. 또 건축물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죠. 설계를 하고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조로 설계를 했는데 견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를 만나봤는데 이 시공사가 다른 구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서 이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평면 구조 그대로 놓고 그냥 단순히 구조체만 변경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구조가 바뀌면 역시 정식 설계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또 우리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외부 공간에서는 더욱더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특히 이제 농지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 쪽이 좀 더 이 변경을 세심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옹벽이 이제 설치가 될 때 옹벽의 높이나 길이가 변경되는 경우, 또 간혹 대지 조성을 하다 보면 옹벽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역시 설계 변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대지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 다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 부분을 쇠석을 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하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에서 쇠석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 역시도 정식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지 면적이 변경됐을 때는 1제곱미터라고 해도 설계 변경 사유가 되고요. 많은 부분을 나열하다 보니
건축주 분들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자와 상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는 종이 위에 그리는 거잖아요. 몇 번을 다시 고쳐서 그려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공 현장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조금 마음이 변해서 살짝만 옮기고 싶어도 이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때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아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짓는 집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시공자 그리고 이 집을 설계한 설계자와도 함께 고민해서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설계 변경이 저희가 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설계 변경을 인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시공을 하다가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선시공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귀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인허가 절차를 먼저 수행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소소한 변경이라고 해도 설계 도서 마련해서 인허가를 수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최소 2주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비용도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다소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집을 짓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집 짓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